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0회차 1땡이 5명이 나오시면서 끝이 났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이변은 많이 나오지 않았던 20회차였습니다. 20회차에서 제가 느낀 건 역시 맹구 새끼들과 저는 4대가 맞지를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브랜드포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기가 막히게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왔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브랜드퍼가 승리를 하는 게 맞는 경기였는데, 이날따라 이 맹구의 이 오나나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슛을 찼다 하면 골대에 맞고 튕겨 나오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브랜드포드가 이날 맹구 상대로만 슈팅만 31개를 때렸으니까 말 다 했죠. 어쨌든 더럽게 골이 안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맨유가 후반 로즈 타임 때 골을 넣길래, 야, 그래, 누구라도 이기면 됐다 하고 경기를 보다가 끄고 조기 축구를 하러 갔는데, 운동이 끝나고 와서 결과를 보니까 아니 1대1 무승부더라고요. 한 골을 넣고 3분 만에 맹구 새끼들이 골을 먹히는 바람에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왔는데, 와, 정말 맹구는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꼈고, 제 영상 오래 봐오신 분들은 최종 픽 때 제가 브랜드포드의 승패 투픽을 말하는 걸 보시더니 저랑 맹구랑 4대가 안 맞는 걸 아시니까 오케이 무승부 갑니다 이러시던데, 이게 참 제가 도움을 드렸다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20회차는 끝이 났고 21회차가 주중에 들어와 있는데, 또 난데없이 네덜란드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조합으로 들어왔고,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0회차 결과 복귀 영상 없이 바로 21회차 최종 픽 영상 업로드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회차는 구매 전까지 국내 배당이 8번 경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8번 경기까지만 분석 내용 쭉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제가 선택한 14경기 최종 픽은 이미지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피테서 대 스파로테. 자, 피테서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1승 5무 7패로 단 1승밖에 하지 못하면서 현재 리그 17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팀이죠. 또한 스파르테와의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피테서 기준 1무 5패를 기록 중으로 상성에서도 피테서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정팀 스파르테는 최근 두 경기에서 리그 5위를 기록 중인 아약스를 상대로 2대2 무승부, 리그 10위인 FC 타르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약스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했던 베르슈렌 선수가 FC 타르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인데, 지난 피테서와의 맞대결에서 1대0 승리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가 바로 베르슈렌 선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스파로테가 상승세를 탔고, 베르슈렌이라는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발딱 서 있기 때문에 피테서가 승리하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 당시에 슈팅 숫자에서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고, 피테서의 옐로 이름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대승을 기록했을 스파로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피테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다가, 스파로테가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인 측면에서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피테서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득점도 못하지만 실점도 원정보다 50%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승부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테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2번 경기 엑셀시오 대 PSV.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이변을 잡을 수가 없는 경기죠. 엑셀시오의 경우는 리그 16위로 강등권에 처져 있는 팀이고, PSV 같은 경우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이건 뭐 너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엑셀시오 기준 10패로 무승부도 한번 기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그냥 승무패 2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단 1패도 없었던 PSV인데 지난 네이메온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기본적인 경기력에서는 PSV가 압도를 했는데 뭔가 페널티킥을 내준 이후로 말려버린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득점 2위, 어시스트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루크 데용 선수가 버티고 있는 PSV를 믿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엑셀시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뉴캐슬 대 에버턴. 자, 우선 지난 맞대결에서 에버턴이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캐슬의 트리피어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멀티 비용신 짓을 하면서 에버턴에 2점을 내줬던 기억이 있고 에버튼의 공격수 베토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팀이 뉴캐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쉽게 한쪽으로 투표율이 몰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현재 뉴캐슬의 승리 투표율 82%는 심해도 너무 심하게 몰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뉴캐슬이 홈에서 확실히 득점이 많이 나오는 홈파를 가지고 있고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4대3 극적인 승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기 정말 재밌었죠. 영어 중계로 그 경기를 보면 마지막에 하비 반스 선수의 극장골이 나왔을 때 아주 그냥 하비 반스 반스 거리면서 하라비 반스를 외치는 중계진들을 볼 수가 있었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쨌든 현재 뉴캐슬의 명단을 보면 강력한 프리킥이나 세트피스를 노릴 수 있는 프리키커 트리피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비 자원인 라셀레스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아웃이 돼서 출전을 하지 못하죠. 또한 미구엘 알미론 선수 역시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다가 부상으로 10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앤서니 고든 선수는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칼럼 윌슨 선수는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활약을 해줬던 이삭 선수와 하비 반스 선수가 공격을 책임져줘야 되는데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뒷공간이 열려 있어야 이삭 선수와 하비반스 선수의 그 침투 플레이가 살아날 텐데 에버튼은 수비 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픽포드 골키퍼가 있는 에버튼의 골문을 열기는 빡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뉴캐슬이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펼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버튼은 점유율이 낮을 때 역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인 에버튼이 뉴캐슬에 패배하지는 않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뉴캐슬의 무패 투픽으로 이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노팅엄 대 풀럼. 자, 일단 저는 이 경기가 노팅엄의 승리에 정배당이 책정돼 있다는 것부터가 의심이 갑니다. 사실상 지난 맞대결에서 풀럼이 5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노팅엄에 정배를 준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고 풀럼의 경우는 사실 현재 부상자도 한 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팅엄에 왜 정배당이 주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풀럼이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풀럼이 유독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 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전 셰필드 원정 경기를 보더라도 리그 꼴찌인 셰필드에게 3골이나 처먹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득점력적인 부분은 확실히 최근 무니즈 선수가 굉장히 마무리 능력이 좋고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냈었는데 어쨌든 원정에서의 실점적인 부분이 문제다.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는 전혀 딴판인 수비를 보여줄 때가 많다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팅엄의 경우는 크리스 우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현재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의 환상 대갈박골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크리스탈과의 경기에서 헤딩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골키퍼 키를 넘기는 크리스 우드 선수의 대갈박 로빙 슛은 환상적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왜냐? 풀럼이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력은 예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노팅엄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본머스 대 크리스탈. 자, 우선 양팀 모두 역습 축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이 되고 난 이후에 번니와의 경기에서 3대 0 대승을 기록한 이후 리그 3경기 동안 경기당 1득점씩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상 번니와의 경기도 번니의 퇴장자가 전반전에 나오면서 3대 0 대승이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득점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크리스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수 올리세 선수도 부상해서 언제 복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에제 선수만 뭐 거의 똥 빠지게 공격에서 애를 먹고 있다라고 보였어요. 반대로 본머스의 경우는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솔랑케 선수가 헤딩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4경기 연속으로 2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가 맞지만 그 4경기가 사실 번니, 셰필드, 루턴타운, 에버턴이었기 때문에 16위, 18위, 19위, 20위 꼴찌 팀들을 상대로 다득점이었고 득점도 득점이지만 실점도 많았다라는 점을 볼 때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전방 압박이 좋고 공격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이고, 현재 주전 수비 자원인 세네시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승패로 갈렸던 경기가 많고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홈팀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6번 경기 번리 대 울버햄튼. 최근에 번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 2대2 무승부, 브레인트포드를 상대로 2대1 승리. 물론 브레인트포드에 퇴장자가 있긴 했지만요. 그리고 지난 첼시 원정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콤파니 감독이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자원인 아신용 선수의 퇴장도 퇴장이지만 감독도 퇴장을 당해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는 벤치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실상 번리 같은 하위권 팀들은 확실히 감독이 벤치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수도 바꿔주고 전술적인 지시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번리의 승리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경우가 지난 에스턴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출전을 할 줄 알았는데 벤치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가 않은데, 어쨌든 황희찬 선수와 페드로 네토 선수는 부상으로 확실히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무게감은 여전히 떨어지는 울버햄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번리와 울버햄튼의 무의미한 공격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번리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FC 타르 대 네이메언. 자, 일단 FC 타르의 경우가 굉장히 홈과 원정 경기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는 25골에 17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8골에 31실점으로 개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네이메언의 경우도 원정에서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선택하기가 애매하죠. 일단 양팀의 최근 맞대결을 보면 네이메언이 홈에서 4대1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양팀 모두 퇴장자가 나온 경기라서 4대1이라는 스코어가 네이메언이 잘해서 대승을 기록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멀티골을 기록했던 네이메언의 마그누스 메슨 선수가 코펜하겐으로 이적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디르크 프로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FC 타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 자, 우선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상대로 지난 맞대결에서 1대2 승리를 기록했었지만 이 경기만큼은 토트넘이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 당시에 벤 데이비스 선수가 수비를 봤었지만 반더벤 선수가 이제 선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수비 뒷공간을 빠른 스피드를 가진 반더벤 선수가 커버를 잘해줄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중원에는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있다라는 점, 공격에는 티모 베르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에 비해 선수 구성이 더 좋아진 토트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양쪽 골포스트를 한 번에 맞추는 신기한 장면도 보여줬죠. 그리고 결국에는 득점까지 터트려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페널티킥을 2개나 내주면서 4대3 패배를 기록한 웨스트햄의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디 알바레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라는 점, 주전 골키퍼인 아레올라 골키퍼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웨스트햄의 손실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 제가 선택한 8경기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까지 나머지 최종픽까지 선택을 해서 14경기 최종픽 이미지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내일 오전 12시까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